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마지막 주를 맞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참 무덥고 비도 적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건기에 접어든 지 상당 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비가 적게 와서 피해가 심한 지역은 자바섬을 비롯해서 수마트라, 발리, 엔테테, 카리만탄 중남부, 그리고 슬라웨시 남부, 파푸아 머로케 지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마트라 지방은 가뭄이 아주 심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 건기 최절정기는 8월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정치권도 무덥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골가르당이 분쟁에 휘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리잘 바크리 측은 행정재판 결과를 근거로 해서 아gung laksono 측을 이겼다고는 하지만은 아gung laksono 측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그는 행정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 재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법무부 장관 결정서를 근거로 지방선거 후보도 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정재판 결정을 그냥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행정재판에서는 2009년 리아오 전당대회 결정에 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리 끄방키탄 나셔널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우리말로 국가재건의 날이라고 해석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날 전국 대학생들은 일제히 데모대로 돌변했습니다. 특히 마카사르 하사누딘 대학이 심하게 데모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대통령궁 앞에서 전국 대학 학생 대표들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조코이 정부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면서 물러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코이 정부는 PT 페트라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PT 페트라는 국영 석유공사 버르타미나의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 석유공사가 중동이나 브루나이 혹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거의 전량을 독점 공급하는 석유 마피아 회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페트라사 부정부패 관련자들까지 이참에 조사를 하라고 주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페트라사 해체와 관련해서 유도현호 전 대통령 이름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도현호 대통령이 이 회사의 부정부패 관련서를 애써 무시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다흐란 익산 배우에멘 장관이 SBY 전 대통령에게 페트라사의 해체를 건의한 바 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은 해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SBY 전 대통령이 석유 마피아의 대부일 수도 있다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다시 깜짝 쇼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기 카페카 조사위원 9명을 모두 여성으로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지금까지 거론되던 남성들은 조코이 대통령의 깜짝쇼에 전부 물먹었습니다. 왜 여자들로 카페카 조사위원을 전부 채우느냐고 물을 수도 없습니다. 반면 중부자와 뿌르발린가 남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투자자를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만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뿌르발린가에는 우리나라 눈썹 공장과 가발 공장이 많이 진출해 있는 곳입니다. 버카시에서 인공쌀을 판매하는 미국상이 발견돼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 쌀을 진짜 쌀과 혼합을 해서 팔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인공쌀은 일반 쌀보다 더 희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쌀로 밥을 지으면 쌀이 죽처럼 풀어지고 쌀죽을 쓰게 되면 걸쭉한 것이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제 인공쌀은 암을 유발하는 화공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강상 매우 위험하다고 전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번져가는 겁니다. 따라서 서민들은 큰 사회적 혼란과 충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체 해안으로 밀려드는 로힝야족 보트피플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으로
동남아 이슬람 형제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찾아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수는 무려 7 내지 8천 명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형제국이기는 하지만은 이들의 이민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뜻 나서는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결국 이들의 문제는 국제적인 인권 문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외교적으로 아세안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무려 41척의 불법 아세안 국적의 어선을 폭파하는 방법으로 모두 침몰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폭파시킨 어선들은 대부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국적의 어선들입니다. 물론 중국 국적의 어선도 있습니다. 한편 수시 해안수산부 장관은 중국 불법 어선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선 한 척당 1억 루피아의 벌금에다가 4개월 징역 판결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하여간 발리나인 마약범 사형 집행을 강행하고 많은 불법 외국 어선을 폭파해서 국민적 감정풀이는 했을지 몰라도 외교적으로는 좀 불리한 입장에 놓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도네시아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례적으로 월드뱅크 김진영 총재가 조코이 제이카 정부에 110억 달러 단기 차관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대한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김 총재의 제의를 조코이 대통령은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국민들이 오해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피부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루피아가 1달러당 13,500루피아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세수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국세청이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강원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328개 체납 납세 기업들에게 부과되었던 이자를 이제 감면해 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수라바야 두 봉제 회사에게는 허위 영수증 결산서에 대한 형사처벌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체납액보다 이자가 더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자를 감면해 줘서라도 정상 납세를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체납세금 기업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카르타 경찰은 무면허 성형외과 의사를 붙잡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34살의 이 젊은 여성은 성형외과 의사도 아니면서 많은 여성들의 얼굴 성형수술을 해준 것으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을 해가면서까지 수술을 하거나 주사를 놔줬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예뻐지려는 여성들의 마음을 잘 이용한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치과 기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경우 정식 치과에 가기보다는 싸게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뚜껑 기기를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단속은 아직도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커피를 수확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콤파스 신문은 엔테테 커피 농장에 700톤의 아라비카 커피를 킬로그램당 5,000루피아에 미국과 일본으로 전량 수출하게 됐다는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 커피 재배 농민들은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고냉지 화산에서 오가닉 농법으로 재배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엔테테 지역에서 커피를 재배하게 되면 보통 커피 한 그루에 10 내지 15kg의 그린빈을 수확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서부 수마트라 빠당 효도 관광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린 꾼당 바위가 있는 곳에 얽힌 전설입니다만 시골 가난한 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난 아들이 자바섬에서 성공을 한 후에 어느 날 어머니를 자기 부인과 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머니가 너무 누추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게 전혀 이 사람은 모르는 할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어머니를 부인하다가 그만 어머니의 저주에 의해서 바위가 되고
바닷가에 주저앉게 됐다는 전설이 있는 겁니다. 5월 어버이날에 꼭 맞는 관광지가 아닐 수 없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